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6일 바이오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증시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갑자기 이제 중국과 그 미국 사이에 또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그 냉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또 글로벌 이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이슈도 좀 벅찬데요.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다툼이 또 이제 불거지니까 증시가 또 불안한 움직임이고요. 이제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이제 생각보다 잘 나오긴 하죠. 2분기 실적까지도.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을 하기 시작한 그 3분기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3분기 쪽에는 뭔가 실적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기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좀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코로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섣불리 뭔가 증시 방향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횡보 혹은 조금 하락으로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웬만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종목을 새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짧게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증시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끝내고 한번 볼게요. 코스피 30포인트 하락했고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자,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이제 점점 내려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지지 라인은 똑같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패턴은 네, 점점점 이제 수렴을 아래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 패턴에서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는 그런 하락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선이 네, 21선 저항을 받고 자꾸 떨어지죠. 이런 패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풀기에는 아직 네, 좋은 패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를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 쪽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이제 기간이 크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아왔던 터라서 좀 개인 투자자만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부터 해서 개인만 코스피에 순 매수로 하면 100조 이상을 매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느냐? 아무래도 대출 금액도 많을 거고 신용 미수도 많을 거고요. 이제 그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이나 이런 투자금으로 투자처로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식 거품이 좀 많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고점 부근에서 조금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음봉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잘 버티고 있지만 언제든지 한번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이 지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네, 외국인이 좀 매수를 그래도 하는 듯 하지만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고점을 점점 높이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이고 지수 선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모두 하락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다 하락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불안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하락 이후에 좀처럼 이제 회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불안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계심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3,600원 하락해서 46,700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자, 생각보다 치고 나가는 듯 하다가 또 크게 하락을 시킵니다. 지금 또 이제 좋은 소식 나왔었죠. 좋은 소식 나온 뒤로 거의 뭐 이렇게 쭉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자, 상승한 만큼 또 하락을 시키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의 특징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바이오 종목, 아니면 진단키트 종목, 뭐 그런 종목들의 특징인 것 같고요. 실컷 올려놓고, 실컷 내려버리고, 아무 이유 없습니다. 내리는데 큰 악재도 없고요. 그냥 내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실컷 올려놓고, 횡보하는 척 하면서 실컷 내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진원생명과학에서는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우리는 보는 소스가 있잖아요. mRNA라는 플라스미드라는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 소스 하나만으로도 이미 진원생명과학은 충분히 올라갈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RNA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빵 터진 거고요. 세계적인 백신 기업사들이 mRNA를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에 대해서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것이다. 그 중에 거의 뭐 독보적인 기술, 이 원천 특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알데브론의 유리한 입장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 알데브론은 지금 11조에 매각이 되었지만 진원생명과학, 특히 이제 VGXI는 그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4분기에 1차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안정화를 시켜서 양산을 돌리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분명히 이제 4월에 공장이 완공된다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충분히 주가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공장 이외에도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경구용 치료제, 코어스프레이 치료제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사실은 진원생명과학이 악재가 있을 거였으면 이렇게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미 흔들흔들 거리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만에 그렇게 단타를 치고 나가는 100만 주씩 들어왔다가 100만 주씩 나가는 그런 상황은 사실 이런 진원생명과학에서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요 라인 지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라인 정도 지킬 것 같고요. 자, 최저점은 이제 44,000원 정도, 44,000원, 44,4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이 꼬리 라인이죠. 46,000원 정도를 내일은 좀 지키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쯤 해서 이제 또 좋은 소스가 터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월봉 사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전처럼 또 이렇게 윗골이 달린 월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었었고 소스 자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뭐 그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장이 증설이 되어도 뭐 판매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판매처들이 이 VGXI에 대해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까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다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공장을 짓고 그 양산 라인에서 생산 그거를 빨리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VGXI가 이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선반영이죠.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 진원생명과학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17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이 11만 주, 외국인이 7만 3천 주 매도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사모펀드가 주로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시킨 것 같고요. 9만 8천 주, 그래서 4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이제 시간 외 가격도 좀 많이 하락을 하다가 47,000원까지 막판에 밀어 올렸고요. 내일 한번 이 반등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원생명과학 말고요. 한 가지 더 소식을 드리자면, 뭐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요.
공시를 보시면 이제 내일 이 스톡 옵션에 대해서 22,000주인가요? 22,000주가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 스톡 옵션이 상장된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때 이제 4월 2일에 스톡 옵션 공시를 내고 41만 8천 주입니다. 이때는 이제 좀 많았죠. 그래서 액면가 3,800원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3,800원짜리 41만 8천 주가 4월 7일에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뭐 그냥 이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4월 7일까지 주가가 하락하다가 4월 7일부터 주가가 아주 밀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 두 배까지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원래는 진원생명과학이 이렇게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2차 파동이 나올 지점에서 사실은 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꺾어서 위로 올라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만약에 이 주가가 좀 흐지부지한다면 경고 종목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7월 30일까지 네, 주가가 별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되었다가 다음 주에 올라가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다릴만 하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번 이 음봉 이 하락으로 좀 멘탈이 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견딜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견딜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매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사실 뭐 44,000원 이탈해서 더 내려간다면 제가 손절 라인을 정해 드릴 텐데 웬만하면 그 라인 지키면서 진행될 것 같으니까 한번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흐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오늘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늘 많이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또 같이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증시 전체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00원밖에 상승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 외 가격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좀 N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나왔었는데 증시 전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아쉽게 진행이 되었지만 21선 받치면서 네,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어놨던 이 상단 라인을 21선이 돌파를 했고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 평균 가격이 상단 라인보다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는 삼성바이오직스가 레벨업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7자리까지 네,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연기금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특별한 매도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때가 되면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고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출발을 할 때 그 힘은 요 정도입니다. 아주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분명히 이제 모더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이고요. 제넥신은 네,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백신 효과에 대해서 빨리 검증이 좀 되어야지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다른 백신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백신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생산적인 그런 제조업 관련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대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넥신 같은 경우 조금 그 빨리 그 가시화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쌍바닥 라인 다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인도네시아에서의 그 좋은 임상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뭐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했는데요. 뭐 크게 뭐 볼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15만 7,500원.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속해서 이제 요 부근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정도에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21선, 61선 딱 평행하게 이제 디뎠고 이제 횡보할 만큼 횡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방향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위로 좀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힘을 주고 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 모두 음봉으로 좀 진행이 되었지만 한 칸씩 한 칸씩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이제 생산
제조업 관련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로나 3상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많이 매수했었죠, 금요일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하다가 조금 멈췄었는데 다시 한번 크게 매수를 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셀리드 6,200원 하락을 했고요. 11만 4,300원입니다. 그래서 셀리드가 이 61선 라인까지 하락을 좀 했고, 61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요쯤에서 21선 내려올 때까지 좀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V자로 바로 올리던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21선 태우면서 올라가던가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후자 쪽을 좀 택한 게 아닌가. 원래는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좀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진원생명과학 얘기하면서 셀리드도 같이 얘기를 좀 하자면, 여기서 지금 이 셀리드도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더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셀리드도 기다려 볼만 하고요. 진원생명과학도 뭐 지금까지 지금 끌고 와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고점 부분까지 올려서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이 쉽게 이 단기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묵묵하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바이오직스는 사실은 네, 제가 설정해 놓은 그 하락 지지선을 깨버렸습니다. 37,800원을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고요.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121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바이오직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크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네, 크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과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좀 올라가려다가 장 후반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지지 라인을 좀 깼을 때는 이탈을 했을 때는 좀 커트를 하셔도 되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단가가 좀 더 밑에 있거나 아니면 좀 애매한 구간에 있다 싶으시면 신분들은 좀 버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바이오틱스도 한번 이 시세를 타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 한 34,000원까지 정도, 네,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해주는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를 했고 크게 매도하는 주체가 외국인이 이전에 좀 팔다가 뭐 크게 최근에는 많이 매도하는 주체가 없는데 주가가 힘이 좀 없네요. 확실히 매수하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바릭스 한번 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기준상에서는 쌍바닥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 종목 특성상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올려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버텨볼 만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바이오 종목 보고 마치겠고요. 오늘 최근에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이 이유 없이 그렇게 쭉쭉 내려버렸다가 갑자기 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백신 생산하는 아니면 백신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시세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코로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